네, GSM의 창의를 키우는 언어 세 번째 시간, 두뇌 발달을 돕는 표현,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놀이 반응, 그리고 감정 표현, 그리고 대명사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25개월에 36개월 한 이 정도 되면 왜? 라는 질문을 달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질문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학습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 호기심하고 질문지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우리 엄마들 왜라는 질문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좀 답변해 주시다가 한 세네 번 정도 답변해 주시다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자기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대답을 아주 천천히 잘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대화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좀 늘려주시고, 엄마가 아이의 대화 그 질문에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한 대화 방식보다는 엄마와 아이가 서로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조금은 수다스러운 대화, 뭐 잠잘 때, 뭐 식사할 때, 그리고 목욕할 때, 뭐 그림책을 읽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요. 엄마 물 이렇게 얘기하면 물 말랐구나, 목 말랐구나, 물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각 매체는 노, 대신에 그림책은 예스예요. 이때. 그러니까 만 3세 이전까지 되도록 만 2세까지는 그 TV나 네,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시각적인 매체는 바로 이 그림책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줄거리가 있는 책도 읽어주면 좋고요. 아니면 뭐 책을 읽어주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이렇게 아이와 대화하는 거예요. 무조건 책을 한 권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은 그냥 그 전체적인 내용만 흐름만 알려주면 돼요. 대신 그 중간중간에 무슨 색이지? 고양이가 어떻게 소리내지?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어디 있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는 한 3, 4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두 단어는 되게 능숙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질문을 하고 굉장히 반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개구리처럼 좀 반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아이가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뇌가 이제 뭐 활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아기가 자기도 서로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이가 뭐 앞뒤가 좀 다른 문장을 말하기도 하고 단어를 틀리면 엄마는 그냥 정확한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한번 엄마가 맺으면서 가르쳐 줄 시기거든요. 따라 해봐 라는 게 아니라 뭐 엄마 물 뭐 이런 식의 지수 목말랐어? 물 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매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 야옹 고양이야. 고양이가 야옹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확한 표현 방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뇌 발달 돕는 언어 표현 중에서 이제 놀이하고 반응입니다.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뇌 근육을 깨우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랑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각 관절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놀이가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물건을 뭐 짚거나 이렇게 돌리거나 뭐 자르거나, 그러니까 공놀이나 뛰기, 그리고 역할놀이 같은 거, 뭐 미용놀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방놀이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율동 같은 거, 뭐 반짝반짝 뭐 이런 놀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떼그루 굴러가네 뭐 이런 놀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극을 시켜주기 좋고요. 이때는 학습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잘 놀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뭘 시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잘 놀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책을 익히지 마시고 밥도 잘 안 먹으면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 대신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유도를 하는 거죠. 뭐 반찬에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책은 뭐 의성화 의태어를 읽어준다든지 뭐 사운드북이나 뭐 이런 팝업북 같은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놀이를 해서 아이에게 좀 자극을 시켜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감정 표현이에요. 이제 이 놀이 활동에서도 신체 활동 위주로 해주세요. 신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데 이렇게 몸의 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몸을 같이 막 움직이면 엄마, 아빠, 부모와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대요.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으면 창의력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극을 함께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막 뛰거나 빠르거나 이런 속도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커지거나 낮아지거나 높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속도감과 거리감도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달리기나 뭐 공, 놀이 같은 거 했을 때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자극을 받아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감이 있잖아요. 두뇌 발달을 돕기 위한 장난감이 있는데 어떤 장난감이 있냐? 집중력과 이렇게 협업, 이걸 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상상력과 언어 발달을 높일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소근육 발달과 청각 발달,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우는 언어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력과 창의성, 상상력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좋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한데 어떤 장난감이냐? 우리 다 집에 있어요. 블록.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있죠. 쌓고 이거 만지고 손가락 움직이죠. 네, 그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 그리고 장난감 전화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따르르 따르르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린이집 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뭐 상상력해서 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타고 노는 장난감이나 뭐 유아차 같은 거 띠띠 빵빵하고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방향 감각이나 뭐 다리 움직이나 손 움직이 운동 능력이나 신체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타자 내리자 빵빵 띠띠빵빵 움직여요 비켜주세요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우는 언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신체 놀이와 장난감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석 같은 자석 놀이나 퍼즐 손가락 움직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나 청각 뭐 이런 언어 발달 높일 수 있는 건 리듬 악기 리듬, 음률이 있는 리듬 악기나 뭐 때리는 거, 두두두두두 때리는 거나 그리고 뭐 물놀이나 네, 그런 걸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애가 노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많은데 그 놀 때 항상 자극을 해줘야 한다. 뭘로? 언어로 항상 자극을 해주면서 그런 표현을 다채롭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을 돕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우리가 아이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놀 때 보면 이제 아이가 좋고 싫음도 너무 알고 화나고 짜증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감정을 되게 잘 다스려 줄 줄 알고 엄마가 이때 잘 이렇게 상처 입지 않도록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엄마 혼잣말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왜 화가 났을까? 왜 싫을까? 왜 짜증이 났을까? 뭐 왜 슬플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이가 항상 생각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맘마 먹을래? 빵 먹을래? 우유 먹을래? 물 마실래? 뭐 어떤 컵에 먹을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을 유도해. 빵이 더 맛있지? 밥이 더 좋지? 이렇게 대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냥 맘마 먹을 거야? 빵 먹을래요? 이렇게 아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좋고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살펴주셔야 돼요. 좀 약간 뭐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랬을 때 아이가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짜증 섞인 말투나 화난 말투로 대답하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이의 질문에 항상 웃는 대답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짜증 섞인 말투나 화가 난 말투로 대응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막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인데 중문보다는 단문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바지 입고 할머니네 집 가자 이런 표현은 아직 하지 말고 바지 입자 할머니네 집 가자 옷 입자 놀이터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단문으로 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명사는 그만 써주세요. 이쪽 저쪽 이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책상에 올려주세요. 의자에 올라가 주세요. 의자에서 내려오세요. 뭐 이렇게 아이의 단어나
아이의 언어 선택 폭이 넓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뭐 이런 대명사나 네, 그런 건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네, 두뇌 발달 돕는 언어 표현에서 제가 이제 뭐 놀이하는 방법도 얘기해 드렸고, 또 감정 표현, 그리고 놀이에는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문보다는 항상 대명사를 사용하라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요만큼 나쁜 논리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말을 항상 끝까지 좀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두뇌 발달을 아이가 마음껏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저 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엄마가 똑같이 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아이에게 이게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더듬는 습관이 생겨요. 네, 그리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하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지적하는 거. 왜 이렇게 말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그냥 엄마가 쭉 한 번째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아이가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엄마는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반복을 하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아이의 시선과 아이의 속도에 따라서 엄마가 맞춰주면서 네, 그 표현을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